만약 여러분이 18세기 북미 대륙의 운명을 손에 쥔 지휘관이라면 과연 어떤 수를 두시겠어요? 오늘은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말이죠. 하나의 거대한 전략 게임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당시에 그 치열했던 수싸움 그리고 그 딜레마를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보죠. 이 무슨 나라인가? 이 무슨 전쟁인가? 이 한탄 정말 당시의 병사들이 마주했던 그 혼란과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우리 바로 이 극적인 전쟁의 가장 깊은 곳, 그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플레이어가 있기 마련이죠. 이 거대한 전장의 두 주역, 바로 프랑스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둘은 처음부터 손에 쥔 패가 완전히 달랐어요. 각자가 가진 강점과 약점이 앞으로 펼쳐질 전략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세력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먼저 프랑스를 볼까요? 이들은 뛰어난 지휘관, 그리고 핵심적인 원주민 동맹을 바탕으로 한 소수정이었어요. 내륙 수로를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누비면서 기동전을 펼쳤죠. 반면에 영국은요? 막강한 해군덕과 그야말로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의 지지를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두 전략의 정면 충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부딪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쪽은 유럽의 질서정연한 전쟁 방식, 다른 한쪽은 아메리카 대륙의 거친 생존 방식.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전쟁 철학이 이 대륙의 운명을 걸고 맞붙은 그런 대결이었던 거죠. 자, 먼저 영국이 가져온 정규전이라는 걸 한번 보죠. 이건 마치 체스 두는 것과 같아요. 대규모 군대를 쫙 정렬시켜서 적의 핵심 요새를 포위하고 결국엔 함락시키는 거죠. 힘과 자원으로 그냥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아주 전형적인 유럽식 전공법이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그들의 원주민 동맹이 완성시킨 프티게르는 이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숲의 유령처럼 숨어들어서 적의 보급선을 싹둑 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한 후방을 기습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비대칭 전투, 그야말로 규칙 자체를 파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의 이 정규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체계적인지는요, 루이스버그 요새 공격 계획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병력을 한 곳에 쫙 모이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상륙하고 그리고 마침내 요새를 포위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바로 이 느림, 이게 영국의 아킬레스건이었죠. 하지만 프랑스가 선택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 무겁고 쿵쿵거리는 군화와는 정반대였죠. 그들은 마치 숲을 소리 없이 누비는 목화신을 신은 것 같았어요. 이 기습의 진짜 목표는요, 단순히 뭘 부수는 게 아니었어요. 적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완전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적은 주력 부대를 전선에서 빼내서 자기 집 뒷마당을 지키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전장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아오는 프랑스의 무서운 비대칭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검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불꽃이 튀었을까요? 이제부터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갈라놓은 분수령, 바로 1757년으로 들어가서 그 치열했던 한 해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57년에 막이 오릅니다. 연초에 영국은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려는 듯 대규모 공세를 준비했죠. 그러자 프랑스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허를 찌르는 기습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수싸움은요, 그해 후반 윌리엄 헨리 요새에서 아주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해의 첫 수는 영국이 먼저 뒀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 바로 이 정교전을 10분 활용한 거죠. 핵심 목표였던 루이스버그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함대와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 이제 프랑스는 정말 절체절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압도적인 병력이 우리 집 대문, 그러니까 주력 요새를 부수려고 오고 있는데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프랑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요?
바로 여기서 프랑스가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루이스버그를 직접 방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자신들의 특기인 푸티게르를 활용해서 텅 비어있는 영국의 내륙을 역으로 공격해버린 겁니다. 적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돌려서 주력 부대를 흔들어버리려는 전략. 그야말로 이건 신의 한 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의 이 거대한 계획은 프랑스군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적 때문에 좌절되고 맙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날씨였습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게임판에는 이처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랜덤 이벤트라는 변수가 항상 존재했던 겁니다. 프랑스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몽칼름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그 기세를 몰아 그대로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심장부나 다름없던 윌리엄 헨리 요새를 함락시키고 맙니다. 바로 이 순간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자, 이 게임 모델로 보면요. 프랑스는 이 요새 점령으로 승점 2점을 획득합니다. 성공적인 전략이 이렇게 실질적인 이득, 즉 점수로 이어진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 뒤에는 곧바로 끔찍한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전력적인 빚이라고나 할까요? 승리에 취한 원주민 연합군이 통제를 벗어나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적인 학살극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학살의 대가는 정말 직접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힘들게 얻었던 승점 1점을 그대로 까먹게 되고요. 하지만 더 뼈아픈 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원주민 동맹이 등을 돌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전술적인 승리가 전략적인 재앙으로 뒤바뀌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결국 1757년이 저물었을 때 양쪽 다 상처뿐인 영광만을 손에 쥐게 됩니다. 프랑스는 땅은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동맹을 잃었고요. 영국은 적의 칼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과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병사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한 해가 주는 교훈은 정말이지 명확했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의 게임판을 쭉 복기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도대체 승패를 가른 핵심적인 전략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교훈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푸티게러, 즉 기습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는 점. 둘째, 수로를 장악한 프랑스는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내부 전선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영국에게 시간은 그 자체로 적이었고 보급과 병참은 실제 전투보다 어쩌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승리는 이 정규전과 비정규전이라는 두 개의 다른 검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순간의 지휘관이었다면 승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걸었을까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는 이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선택의 무게에 대해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